내 인생의 여름. 여름을 생각하면 뜨거움이 떠오른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떠올려 본다. 나에게 뜨거움은 열정과 성장으로 다가온다. 내 인생 첫 번째 뜨거웠던 열정은 중학생 때였던 것 같다. 내가 사는 강릉은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학교에 서열이 있었다. 여학생들의 1순위는 강릉여자고등학교, 그 뒤로 강일여자고등학교, 경포고등학교 등이 있었다. 강여고에 가려면 전교 60등 정도 안에 들어야 했다. 어렴풋한 기억에 나는 내가 당연히 강릉여자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고, 아니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상하게 중학생 때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또렷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 학원에서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깜깜한 새벽에 반짝이는 별과 달을 보며 혼자 집에 걸어가는 모습이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았고 적당히 해라 말려도 스스로 학원에 혼자 남아 새벽까지 공부했었다. 그땐 공부가 재밌었다. 비염이 심했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콧물이 줄줄 흘러내려왔지만 양쪽 코에 휴지를 틀어 막으면서 공부를 했었다. 처음 입학했을 땐 그렇게 높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으나 중학생 때 내 최고의 성적은 전교 10등 내외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가을, 아빠가 돌아가신 후 방황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공부가 어려웠던 걸까? 성적이 쭉쭉 떨어져 강릉여자고등학교에 못 들어갈 뻔했으나 겨우 턱걸이로 합격하게 되었다. 그래도 나의 기억 속엔 중학생 때 잠깐이나마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던 기특한 나, 강릉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강여고에 합격한 나로 남아있다. 두 번째 열정적인 순간은 대학생 때였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국립대학에 가기를 원했던 엄마의 바람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강릉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별 기대 없이 입학을 했지만 막상 대학교에 입학하니 신세계가 열렸다. 입학 전 수많은 과의 입학생들이 단체로 만나 OT를 하고 술을 마시고 먹고 놀고 60명이 넘는 같은 과 동기들과 만나고 술을 마시고 먹고 놀고 학년별 선배들 비롯해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온통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었다. 공부는 뒷전이 되었다. 시험 기간에도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만나 밤새 맛난 야식을 시켜 먹고 유치한 게임들을 하며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내 성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랑 같이 실컷 놀던 남자애들보다도 더 낮은 3.0도 안 되는 2.85점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던 난데, 내가 들어오기 싫다 무시했던 강릉대학교였는데 이런 성적을 받는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우리 과는 상위 10%의 학생에게 교직 이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기회를 얻으려면 6등 안에는 들어야 했다. 2학기 때부터는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싶었다. 이제 과목 선택부터 신중해졌다. 교양 과목도 3, 4학년이 많이 듣는 건 제외하고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것들로 골라보고 수업에도 더 진지하게 참여했다. 시험 기간에는 전처럼 도서관에서 놀지 않고 공부를 했다. 2학기 때 성적이 올라서 3점 후반대로 진입했다. 2학년 1학기 때는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전공 수업 성적을 삭제하고 재수강을 했다. 1학년 때 성적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보다 더 많은 수업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성적은 4.0을 넘었다.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 2학년 2학기 때는 4.3이 넘는 성적을 받았다. 1학년 때 성적을 삭제한 덕분에 4학기를 합친 성적은 2등으로 교직 이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도 벌어야 해서 계속 알바를 했다. 카페, 술집, 교내 근로장학생, 전단지 알바, 과외, 영화관 등 종류도 가리지 않았다. 어느 학기에는 수업과 교내 근로 알바로 9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의 쉬는 시간도 없이 꽉 찬 시간표로 생활했던 적도 있었다. 쉬는 시간을 틈타 얼른 밥을 먹고 수업에 들어가고 했던 날들이 이어졌다. 새벽까지 알바하고 함께 일했던 친구들과 새벽까지 놀다가 다음날 학교에 가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무리해서 일하고 노느라 내 체력을 낭비하고 건강을 잃기도 했다. 이유물을 두통에 시달리다가 한의원에 갔더니 잠을 자라는 처방을 받기도 했었다.
그때의 나는 보찜 장수이기도 했다. 항상 커다란 가방에 언제 필요할지 모를 많은 물건들을 가득가득 넣고 다녔다. 내 열정의 크기만큼 내 가방의 크기도 컸던 것 같다. 그렇게 열심히 대학 생활을 보낸 덕분에 나는 교직, 조리사, 위생사, 영양사, 컴퓨터 활용 능력 등 많은 자격증도 얻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선택지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감을 얻었다. 나는 뭐든 마음을 먹으면 해낼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을 쌓았다. 세 번째 열정적인 순간은 대학원 시절이다. 지역사회 영양학 수업을 듣고 지역 구성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 보건소의 계약직 직원으로 취직해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엄마는 계속해서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라고 잔소리했지만 나는 확고하게 내가 원하는 길이 있었다. 하지만 보건소의 계약직 직원으로는 계속 일할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대학원을 가야 할 것 같았다. 마침 강릉대학교 대학원의 임상영양 과정을 개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질병과 영양과의 관련성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담당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다. 마침 그 교수님은 우리과 안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열정 넘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시나 입학해보니 예상과 다르지 않게 수많은 연구를 하시고 임상영양사는 영어를 잘 알아야 한다며 영어책으로 수업해 주시며 좋은 수업을 위해 좋은 교수님들을 섭외해 주시거나 선배 후배들과 논문도 많이 읽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시면서 매일 밤늦도록 학교에 남아 함께 해주셔서 밤잠을 줄여가며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몇 명 되지도 않는 수업 시간에 앉아서 졸다가 혼나기도 하고 살도 쭉쭉 빠지고 얼굴이 퀭해져 아프냐는 소리를 인사처럼 들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하나에 빠지면 나를 돌보지 않고 목표한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다. 교수님의 열정 덕분에 임상영양사의 업무에 대해 잘 배울 수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3개월간 실습도 할 수 있었고 실습 중에 강릉 아산병원에 육아휴직 대체 자리가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어 실습 후 바로 1년간 병원 경력도 쌓을 수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3년의 시간을 보낸 덕분에 통계 자격증, 임상영양사 자격증도 따고 연구 논문도 2편이나 발표해 볼 수 있었다. 그때 교수님은 나의 그 말들을 기억하시고는 졸업 후 후배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놀리는 것처럼 그 말을 들려주신다. 희령 있는 논문 얼른 투고하고 졸업하랬더니 논문을 더 잘 쓰고 싶다고 졸업 안 하고 시간을 더 들여서 쓰겠다더라. 강릉 아산병원에 취업 자리가 생겨서 연락했더니 자기는 서울의 큰 병원들에서 더 경험을 쌓고 싶다고 취업 안 한다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취업이 쉽지 않기도 하고 한시라도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고 경력을 쌓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했던 말들 같기도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내 열정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새겨 보면서도 웃음이 난다. 어쩌면 그래서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 그래도 결국은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빠르게 논문을 투고하고 강릉아산병원에 취업해서 지금은 10년째 잘 근무하고 있다. 내가 처음 임상영양대학원 과정에 입학했을 때의 목표와는 다른 길에 와 있지만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3번의 여름처럼 뜨거운 순간들은 어쩌면 내 삶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이 아니었나 싶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방황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다 돌아가시면서 엄마 혼자 3명의 자식들을 책임져야 했고 그러니 나에게는 비빌 언덕, 안전한 울타리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다. 막연한 불안감에 내 삶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내가 원하는 건 나만이 이룰 수 있다고 여겼던 나는 달려야 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경주마처럼 달리느라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로 인한 불편감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자꾸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그럼에도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내 감정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무시하는 나를 발견했다.
여유를 즐길 줄 모르고 풍경 등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 종종 달리지 않는 나를 게으르다 비난하기도 했고 부지런히 나를 갈고 닦는 것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후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멈추어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로 인해 불안해하기보다 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느리게 보내는 시간을 마냥 아까워하지 않고 일상의 여유, 풍경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멈추어 있는 나도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휴식이 필요한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어린 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뤄가면서 조금씩 성공 경험을 쌓아갔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순간들이 지금의 내 모습에도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맘먹으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를 좀 하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나의 그런 삶의 자세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주었지만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낸 그때의 내가 기특하다. 이젠 나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나와 가족, 직장이 있으니 깨달은 바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누리며 살고 싶다. 나만의 속도로 만들어갈 앞으로의 내 삶도 기대된다.